2028년 6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현재를 진단하는 이런 형식의 보고서예요. 2028년 현재는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달할 거다. 미국의 실업률이 10%.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는 한 800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AI, 그 다음에 무역의 불확실성 이라고 지금 꼽혀 있는데, 특히 AI는 요 아래에 있죠. 시트리니 보고서가 논란입니다. 요게 금융연구소인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표한 2028 글로벌 지능위기라는 보고서가 우려의 진원인데, 표지가 요래 생겼습니다. 2028 글로벌 지능위기,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2028년 6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현재를 진단하는 이런 형식의 보고서예요. 그 보면은 이제 AI 기술의 완성이 오히려 거시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내용 핵심이거든요. 예컨대 2028년 현재는 미국의 실업률이 10.2%에 달할 거다. 미국의 실업률이 10.2%, 실업률 10.2%.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지금과 비교하면은 38%나 하락한 상태가 될 거다. 어마무시하죠. 기업들이 이제 AI를 도입해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보이죠. 그리고 이익도 늘립니다. 그런데 GDP는 상승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인간이 실직을 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사라지면은 그 부가 실물 경제로 흘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계 안에서만 맴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AI 도입으로 이제 올해 2026년부터 화이트 칼라 해고가 본격화되면서 기업 이익이 높아지지만은 이게 결국은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기업들은 줄어든 매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AI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은 또 소비는 더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2년 후가 되면 실업률 10%가 된다. AI 에이전트가 이제 코딩 업무 뭐 이런 걸 대신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싼 소프트웨어 구독 필요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보험, 부동산, 금융 이런 어떤 단순 중개 수수료 받던 기업들 이거 다 망한다. 보고서가 이렇게 빡쓴 거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딱 도표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3단계 시나리오인데, AI 능력이 향상될수록 기업은 인력을 줄인다. 해고된 화이트 칼라들의 소비가 또 줄어든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AI를 늘린다. 그러면은 실물 경제가 일단 제일 먼저 꼬꾸라진다. 실물 경제가.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신용이 경색된다. 그러면은 사모펀드나 보험사나 얘들한테 돈 빌려준 애들이 또 작살난다. 왜냐? 실직한 화이트 칼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를 못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하면은 이 주택모기지나 또는 기업들의 돈 빌려줬던 사모펀드나 민간 어떤 금융회사들 이거 부도난다. 그게 이제 금융 시스템의 몰락.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세수 감소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대응이 무뎌지고, 그러면은 정치적 대응이라는 게 사실상 느려지거나 또는 심지어 마비된다. 경제가 실물 경제에서 금융 경제로 그 다음에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런 보고서가 딱 나왔더니 이제 그동안 나왔던 AI 거품이라는 거는 결국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벌 수 있어? 이 정도의 논란. 또 하나는 이게 소프트웨어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네? 그럼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네?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오히려 대공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엄청난 위기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뉴욕 증시가 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6%, 나스닥 1.13%, S&P 500이 1.04% 떨어졌는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른바 SaaS라고 하죠. 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우리가 다 아는 무슨 JP모건이니 골드만삭스니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S&P 500, S&P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처음에 기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무역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AI 공포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각국이 트럼프 상호관세 압박에 무역 합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 보자,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네. 야 그럼 상호관세 때문에 한 이 무역합의도 더 지킬 필요가 없잖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효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의사결정을 했던 기업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여기다 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콱 박은 거예요. 이거 갖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틈타가지고 장난치려 그런다? 죽는다. 어떤 나라든지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지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뜯어먹어온 그곳들,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무역 합의를 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트루스 소셜에 떡하니 쓴 겁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하고 무역 합의를 한 국가, 이제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관세율을 애시당초에 미국이 때린 것보다 낮췄죠. 대신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얼렁뚱땅 안 지키고 넘어가려 그런다? 그거를 이제 장난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요 앞에가 지금 그 얘기를 쭉 풀어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buyer beware라고 썼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구매자 주의라는 표현인데, 이 문구는 잘못되면은 제대로 안 읽은 네 잘못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상품에 가끔 쓰여있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무역 합의가 파기되면 네 책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세가 없어질 거라는 기대 따윈 하지 말라는 엄포가 되겠는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들보다, 아니 지금 상관세가 무효가 됐으면은 관세 환급 어떡할 건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얘기를 안 해요. 아마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그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금값, 은값입니다. 금값 2.40%, 은값이 원래 이게 가격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게 등락폭이 더 크죠. 거의 5%가 뛰었는데, 금값이 엊그제 제가 5,000달러 오랜만에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5,200달러가 넘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금값이 크게 뛰었다, 안전자산이 간절하다, 주가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